안녕하세요. 머니집입니다. 오늘 충남 태안인가 그 안면도 갑니다. 오늘 안면도 바닷가 가서 조개구이도 한번 먹어볼까 하고요. 그리고 아는 동생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담소도 나누고 인생 얘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럼 한번 떠나볼까요? 안면도로 가보겠습니다. 서산 휴게소 왔어요. 서산 휴게소. 보이시죠? 서산 휴게소. 비가 좀 내리네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앞으로 한 50km 남았어요. 서산 휴게소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담배 하나 피우고 가야죠. 쉬었다가. 앞으로 50km 남았어요. 서산 휴게소. 안면도까지는 한 50km 정도 남았어요. 50km 정도 몇 킬로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옛날 있었던 일도 얘기도 좀 하고, 옛날에 31살 때쯤이었었죠. 그때 당시에 제가 강남에 가게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가게가 그때 제가 강남에 5개 정도 있었죠. 가게 하나 있었는데 종업원들이 한 30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업소란 게 불법도 많이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종로 쪽에 있는 그 중부경찰서라고 있어요. 야생동물 출연이 빈번한 곳입니다. 주의 운전하세요. 그쪽에 내가 밑에 지배인들 시켜가지고 500만원 정도 내가 그 형사 반장을 갖다 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단속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0시, 11시쯤에 형사들 한 15명이서 권총을 차고 단속을 온 거예요. 권총을 차고 단속 와가지고 가게 식구들을 한 30명을 잡아갔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지? 그래서 담당 반장을 만났죠. 담당 반장을 만나가지고 쇼부를 쳤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저는 구속을 안 시킨대요. 저를 구속을 안 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3명을 영장을 친다더라고요. 3명은 구속돼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실질심사라는 게 있었는데, 웨이터 이놈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실질심사를 포기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3명이 구속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서에서 10일 동안 이 사람을 구금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검찰에서 또 10일 사건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검찰에서 10일. 그 다음에 검찰에서 10일 동안 또 이게 안 되면 검찰에서 또 10일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죄가, 이 사람은 어떠한 죄로 이렇게 기소를 합니다. 구속을 합니다.
검사가 이 사람은 이런 법 조항에 이렇게 위배되는 일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소 붙는 기간이 검찰에서 20일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약 200m, 고정형 며칠 후에 9시 뉴스에 내보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미치죠. 그때 3명이 구속됐어요. 나머지 종업원들 한 30명 잡혀가고 27명은 나오고, 그때 당시에 합의건이 한 14건 정도 있었는데 자기 식구들을 한 20명 정도 불러가지고 그걸 3일 만에 합의를 다 봤어요. 그 합의 보는데 한 3천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경비까지 해서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그리고 변호사를 사야 되잖아요. 검찰 변호사가 따로 있고 이 재판하는 또 변호사가 따로 있죠. 그때 당시에 부장판사 출신을 내가 그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 제가 현금 1억을 들고 변호사를 사러 갔어요. 근데 옷 벗은 지 부장판사 하다가 옷 벗은 지 딱 이틀밖에 안 된 변호사를 내가 선임을 했죠. 그때 당시에 한 1억 정도 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선수금으로 6천만 원인가 주고 나머지 4천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그러면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나랑 같이 일을 한다는 자체를 그냥 한 식구라고 생각을 해, 한 핏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을 했죠. 6천만 원을 주고. 근데 3명은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예요. 또 3일 만에 합의를 다 봤어요. 그러면 사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검찰에서, 아니 경찰서에서 또 이 검찰로 넘어가잖아요. 또 다들 또 어느 정도 돈도 다 있어야 되잖아요. 영치금도 1인당 아마 100, 200씩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나서 또 검찰 일을 봐야 되잖아요. 이 공소 변경이라는 게 또 있고, 이 형사들은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내가 31살 때 정도였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은 얘기예요. 30년이 넘은 얘기예요. 30년 아니구나, 20년 정도 된 얘기예요. 20년 정도 된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비가 엄청 와요. 42km 남았네요. 그때 당시에 경찰서 10일 동안 내가 잠도 못 잤어요. 면도도 못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때 당시 들어간 돈이 3,500만 원 경비까지 해서 4천만 원 정도 들어갔죠. 그럼 6천만 원 또 변호사 줬죠. 그럼 1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현재 들어간 상태. 그 전에 그 형사 반장한테 500만 원 줬는데 벌써 그건 날라간 거예요. 제 생각인데 그 지배인들한테 내가 500만 원 돈 그때 줬었는데, 그때 당시 그 이후로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 지배인 걔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걔가 중간에서 띵땅을 친 것 같아. 500만 원을 다 줘야 되는데 중간에서 200만 원만 주고 그냥 소주 한잔 사주고 뭐 아가씨 한번 시켜주고 그래 끝난 것 같아. 그래서 검찰 일을 또 봐야 되잖아요. 검찰 그때 당시에 검사 밑에 일하는 사람들 계장이라고 그랬죠. 계장. 지금은 수사관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수사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한 검사실에 계장이 거의 2명씩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소개해줬던 사무장하고 그 계장 2명, 그 담당 검사 2명을 법원 밑에, 그때 당시 법원 밑에 횟집이 있었어요. 횟집을 불러서 거기서 접대를 했죠. 접대를 했는데 회를 먹었어요. 아, 그때 당시 그렇게 맛있는 회는 처음 먹어봤어요. 회값이 해서 한 150만원 정도 나왔는데 한 5명이서 먹은 거죠. 그래서 150만원 정도 나왔어요. 150만원 정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면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5만원권이 없었어요. 만원권으로 내가 만원권으로 현금으로 500만원 정도 항상 주머니에 이렇게 놓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까지 합의 다 보고, 그 또 구속된 애들 탄원서까지, 또 가족들 만나가지고 탄원서까지 다 받고, 한 명은 사장으로 들어갔죠. 중대로. 그래서 다행히 그 3명이 특별하게 전과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법원 밑에서 검사 2명, 수사관 계장 2명, 사무장, 나까지 뭐 6명이었네. 회값 150만원 정도 계산하고, 그때 당시 1억을 이제 넘게 쓰고 9시 뉴스에 또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럼 그 1심에 다 빼야 되는데, 재판은 1심이 있고 2심 항소가 있고 3심 대법원이 있죠. 근데 1심에서 다 빼야 되는 거예요. 1심에서 다 빼야 되는데 그때가 거의 30일 다 됐을 거예요. 경찰서에서 10일, 검찰에서 20일. 뭐 면도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밖에 잠을 안 자고 일을 봤어요. 그리고 택시 타고 이제 술을 먹었으니까 운전을 못 하잖아요. 차는 가게 앞에 세워놓고 택시 타고 집을 가는데 집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내가 31살인가 32살인가 됐었는데 저는 술을 안 먹었어요. 진짜 먹어봐야 소주 2잔. 오로지 일만 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집에 가다가 택시 아저씨한테, 아저씨 술집 아무 데나 갑시다. 그래서 간 술집이 그 강남 르네상스 호텔 건너편에 무슨 관람주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인저 17년 양주를 2병을 먹고 제가 거기서 잠드는 거예요. 잠들어가지고 눈을 딱 떠보니까 오전 11시가 된 거죠. 잠을 못 잤으니까. 그리고 주머니에 만원짜리로 500만원 돈 있었잖아요. 그 주머니 보니까 돈도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술을 배운 거예요. 그때 처음에 이제 혼자서 술집을 가게 됐던 거죠. 정말 이 사장은 밑에 종업원들이라든지 사람들한테 자기 힘들다는 얘기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나 힘들다 죽겠다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했죠. 재판을 그때 9시 뉴스 나오고 난리가 났었죠. 1심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3명 중에 1명은 보석으로 나왔고 2명은 벌금 1,000만원 집행유예 받고 나왔죠. 변호사비를 그때 당시 이제 4천만원 더 갖다 줘야 되니까 4천만원 더 갖다 줬죠. 그래서 눈으로 보인 돈만 거의 1억 5천 돈인데
그때 당시에 깨진 돈이 한 2억 5천 정도 깨졌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약 500m 장사를 못 했잖아요. 예. 그때 당시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무슨 돈을 아끼려고 했다든지 아마 저한테 전 재산이 한 100억 있었으면 그 밑에 사람들을 위해서 100억을 다 썼을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그리고 저는 지금도 받을 돈도 5억 정도 돼요. 뭐 3억, 1억 8천, 1억 5천, 1천만 원, 2천만 원. 예. 줄 돈도 한 3억 정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남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자 받는 그런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살아본 적도 없고, 내가 정말 돈 벌면 부르토끼 하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또 그렇진 않죠. 내 마음대로 되진 않아요. 내가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간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란 게 돈이 실수하지 사람이 실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옛날 얘기 잠깐 했네요. 그때 일심에 다 그 돈 다 쓰고 일심에 내 최선을 다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옛날엔 그랬었으니까. 그 3명이 다 나왔죠. 그래서 그 3명 중에 한 명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일이 잘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있잖아요. 남 일이 됐든 내 일이 됐든 일이 잘 되잖아요.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남 탓. 그 얼마나 내가 고생을 했어요. 30일 동안 면도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에? 그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가고 있고요. 지금 하여간에 여러분들 코로나 때는 많이 힘드시고 사업하시는 거, 장사하시는 거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얘기 좀 잠깐 했네요. 수고하시고요.